안녕하세요. 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반다이크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1번으로 바늘이 나오고 2번, 3번으로 통과한 다음에 실을 쭉 잡아당겨서 4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한 커트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X자 모양이에요. 아래쪽은 길고 위에 쪽은 짧게 X자 모양으로 되는데요. 자, 다시 1번 아래쪽으로 바늘을 뺀 다음에 위에 X자 모양 겹쳐진 쪽으로 바늘을 넣고 다시 잡아당겨서 4번 아래쪽에 바늘을 넣어주면 이게 두 커트가 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는데요.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자리에 선을 일정하게 그려놓고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술을 놓을 때는 옆에가 이제 넓게 될 수도 있고 좁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선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은 스티치가 되고요. 반복해서 이거 술을 놓았을 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대바늘뜨기 했을 때 겉뜨기를 한 줄을 쭉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반다이크 스티치를 처음 하시게 될 때는 반드시 굵고 선명한 실로 연습을 하고 술을 놓기 시작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술을 놓을 때는 가느다란 실로 술을 놓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굵은 실로 하게 되면은 실이 가는 길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고 모양새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유럽 자수에서 이런 반다이크 스티치를 만나게 되면은 새롭고 신선한 그런 재미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익숙한 크로스 스티치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동양자수나 이런 데서는 흔히 느낄 수 없는 다양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신선한 재미가 있죠.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로 술을 놓아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잎의 가장자리에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반다이크 스티치를 놓을 건데요. 수틀에 나사를 충분히 벌려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잎의 안쪽에 가로줄 무늬 선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선을 따라서 술을 놓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선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려 놓으면은 수 놓을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잎의 끝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매듭한 실의 사이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쭉 잡아당기면은 이게 튼튼하게 매듭이 되는데요. 빨래를 자주 하는 옷이기 때문에 매듭은 야무지게 해야 돼요. 하얀색 실 3가닥이고요. 반다이크 스티치로 할 거예요. 파란색 열펜으로 표시해 놓은 곳을 따라서 술을 놓게 되는데요. 자,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바로바로 뜰 거예요. X자 모양 돼 있는 곳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당기고 다시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다음 나올 때는 아래 칸으로 바로 나오면 되죠. 쭉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 아래쪽으로 바늘을 빼서 다시 X자 모양 고리에 걸어서 실을 잡아당기고 반다이크 스티치를 연습할 때는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려놓고 그 선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술을 놓을 때는 지금 하는 이파리처럼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스티치를 선택하게 된 거는 여기가 보면은 이파리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게 모양이 나와요. 가운데가 이렇게 겹쳐진 모양이 인맥이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모양 형태가 되거든요. 반다이크 스티치는 기본적으로 선을 표현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선 말고도 이렇게 면적을 메꿀 때에도 사용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스티치예요. 바구니 같은 거에 고를 표현할 때도 이 반다이크 스티치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스티치의 생김새를 잘 보면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다양하죠. 잎의 가장자리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들쑥날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괜찮으니까는 이대로 마무리 지어서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 스티치가 반다이크 스티치가 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화가인 안토니 반다이크에게서 비롯되었는데요. 우아한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명성을 남긴 유명한 화가인데요. 독특한 것은 옷깃 장식에 레이스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끝이 톱니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모양을 나타내는 스티치라는 뜻으로 반다이크 스티치가 되었대요. 반다이크는 16살에 독립 작업장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화가였었는데요. 2세기 동안 유럽의 귀족이나 궁정 초상화의 기준이 되었다고 해요. 반다이크라는 이름은 우아하고 세련된 초상화와 그런 분위기를 가진 인물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도 사용되곤 했대요. 반다이크는 부유한 직물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술을 놓아서 역사를 만들 정도로 자수에 아주 능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반다이크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가르쳤는데요. 8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반다이크의 아버지는 직물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반다이크는 그림의 소질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10살 때에 아이가 그런 소질을 보이는 걸 보고서 그림 스승님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면은 자녀들 교육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 같아요. 반다이크의 아버지도 부유한 상인이었으니까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스승님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 중에는 루벤스라는 화가도 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도 루벤스는 반다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내 제자 중에 최고라고 소개를 했대요. 루벤스가 22살 연장자였었는데요. 반다이크는 루벤스의 회화 비법에 숙달해서 두 사람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었대요. 반다이크는 루벤스와 함께 작업하면서 그 이름이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졌는데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궁정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이탈리아 귀족 초상화의 전형을 만드는 신사화가라는 별칭도 얻게 되죠. 반다이크의 모든 작품은 항상 루벤스와 비교되었는데요. 역사화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루벤스에 비해서 지적인 상상력과 구성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초상화의 경우에도 루벤스의 작품에 흘러넘치는 외향적인 자신감과 에너지 대신에 내성적이고 다소 우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절제된 분위기가 있어요. 루벤스와 대조되는 이런 특징들이 모델과 작품을 우아하고 기품 있고 세련되게 만드는 힘이 되었죠. 반다이크가 이탈리아에서 그린 초상화들은 귀족들이 자기 그림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이상적인 이미지가 되어서 전 유럽에서 유행하게 되었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반다이크는 그림도 남겼지만은 자신만의 독특한 이렇게 스티치 방법도 남겼네요. 도안을 그리고 원피스에 술을 놓으려고 했을 때 그림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반다이크 스티치를 설명하다 보니 그림 이야기를 길게 하게 되었네요. 잎의 가장자리에 아웃라인 스티치 되어 있는 곳을 모두 반다이크 스티치로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자수를 놓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술을 놓는 것이 관심 분야가 아닌데도 저를 응원하느냐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체인밴드 스티치를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